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사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인도에서 반영 운동이 일어나요. 반영 운동은 무엇이냐? 영국에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인도에 침입했던 게 이제 영국이니까 그에 대한 민족 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남아시아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어디부터 공부할 거냐? 무굴 제국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었던 앞에 있던 나라들과 다르게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면서 세워진 이슬람 왕국이었죠. 이슬람만 있는 건 아니고 힌두교 같은 원래부터 인도에 있던 종교들도 같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막 힌두와 이슬람교가 융합되었던 뭐 인도 이슬람 문화, 뭐 대표적으로 타지마할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것들 우리가 무굴 제국 공부를 할 때 살짝 공부를 했던 기억이 여러분이 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무굴 제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세기 무렵에 무굴 제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면서 무굴 제국에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침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막 국가 단위로 엄청나게 완전 식민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 국가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학로 개척 때 공부를 했죠.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주요 거점을 만드는 형식으로 인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영국의 거점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은 프랑스의 거점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어디예요? 이쪽 동네죠. 그죠? 자, 이쪽 동네 이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벵골이라고 부를 거예요. 벵골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적 일찍부터 진출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두 개의 세력이 만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당시 벵골 지역의 태수, 그러니까 벵골 지역을 다스리던 지방관이 이, 어떻게 하면 이 벵골 지역에 들어왔던 영국이나 이런 애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외국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영국 애들을 몰아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있던 프랑스군과 연합을 해서 한번 영국이랑 싸워서 영국을 몰아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국군과 그 다음에 프랑스군 그리고 거기다가 인도군까지 껴가지고 0 vs 프 플러스 인도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되니 이것이 그 유명한 플라시 전투입니다. 1757년의 일이에요. 이 플라시 전투에서 누가 승리를 한다? 영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이 벵골 지역 나아가서는 인도 전체에서 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앞장서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플라시 전투 이후에 영국은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쭉쭉 뻗어나가서 이후에는 인도의 주요 지역의 대부분 빨강 색깔 지역이 지금 영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노랑 색깔만이 무굴 제국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도의 핵심 지역을 전부 다 영국이 먹었다. 이렇게 거의 뭐 인도를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인도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인도의 산업이 붕괴가 됩니다. 원래 인도 같은 경우에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면직물이었습니다. 면직물을 수출하는 국가였어요. 면화를 이용해서 한 땀 한 땀 면직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수출을 했습니다. 유럽에도 수출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무굴 제국의 면직물이 굉장히 많이 팔렸던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인도에 진출하게 되면서 인도는 영국의 면화 공급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더 이상 인도의 면직물을 수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인도에서 면화를 가져다가 영국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 면화를 뭐 하면 될까요, 이제? 그죠. 영국은 산업혁명을 했잖아요. 이 시기 되면. 산업혁명으로 했던 공장에서 이제 면직물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어낸 면직물을 다시 어디다 판다? 인도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면직물을 유럽에 팔던 인도가 이제는 면화를 빼앗기고 유럽에서 생산된 영국에서 생산된 면직물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면직물의 판매처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영국이 아시아에 판매하는 면직물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인도의 판매량은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인도의 산업이 붕괴되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지방이 붕괴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면서 토지 개혁을 실시를 합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래 당시에 인도에서는 여러 농민들이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이 여러 넓은 땅, 여러 개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는 이 땅을 묶어가지고 세금을 걷는 관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인도말로 자민다르라고 하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영국이 이거를 깔끔하게 토지개혁한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하는데 이 세금 징수권을 토지 소유권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각각의 땅이 전부 다 한 명 넘버 원, 투, 쓰리, 포 네 명의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그 세금을 관리가 걷는 거였는데 이 세금 걷는 관리를 이 내 커다란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작농민 같은 경우에 원래 자기 땅 농사 짓던 사람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대지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작은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인도인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해져 버려요. 지방 붕괴 현상이 또 인도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 문제입니다. 자, 당시에 원래 무굴 제국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둘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 와중에 동시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하려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정책으로 또다시 무굴 제국 내부에 많은 그런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인도 내부에서 영국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점점 더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으로 빵 터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세포이 항쟁이다. 교과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세포이 항쟁은 무엇이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던 대규모 반영 인도 민족 운동이다.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영국에 대항해서 싸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포이의 항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왜 세포이 항쟁인가요? 세포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항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세포이는 무엇이냐? 세포이는 원래 동인도에서 고용한 용병. 그러니까 영국한테 월급을 받는 용병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럼 원래 영국한테 월급 받고 잘 살면 되지 왜 갑자기 영국이랑 싸우나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종교, 민족, 문화적인 얘기가 들어가요. 자, 이 세포이들이 영국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세포이들에게 지급된 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총이 있죠. 근데 이 총을 쏘기 전에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는 총을 어떻게 장전을 했냐면은 총을 쏘려면은 총에 이 앞에 주둥아리 있잖아요. 입구에다가 화약을 넣고 거기다가 총알을 넣고 그거를 잘 쑤셔가지고 쏘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 화약 주머니랑 막 총알을 막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발 쏠 수 있게 편하게 한 발 쏠 수 있는 분량의 화약과 총알 하나를 이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종이 같은 걸로 싸놔요. 근데 종이로 해놓으면 뭐 젖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이 주머니를 나눠주는데 이 종이로 만든 이 주머니 포장지에다가 잘 찢어지거나 젖지 말라고 뭘 하냐?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어떤 소문이 돌았냐? 이 기름이 바로 소와 돼지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와 돼지 기름이면 뭐 어때요? 좋죠. 문제가 뭐냐? 이 포장지를 뜯는 방식이에요. 총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총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포장지를 뜯어가지고 여기다 화약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럼 포장지를 지금 손에 들고 뜯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그림처럼. 포장지 입으로 뜯어가지고 총에다가 화약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 뜯는 과정에서 거기에 발려있는 소와 돼지의 기름을 입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인도는 뭐예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섞여 있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 먹는 것을 금기시하고요. 힌두교에서는 소 먹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결국에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뭐다? 당시에 인도의 종교적인, 문화적인 관습을 몰랐던가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인도인들을 약간 누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종교 탄압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인도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쌓인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문제점들과 함께 세포의 항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도인들이 영국을 상대로 싸웠지만 여러분도 뭐 다 예측할 수 있겠죠. 영국을 이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에 세포의 항쟁은 진압되게 됩니다. 실패로 끝이 나요. 자, 영국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무굴 제국을 가만 냅두니까 영국 애들이 자꾸 인도 애들이 자꾸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무굴 제국을 없애버려야겠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영국은 무굴 황제를 쫓아내버리고요. 무굴 제국을 아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인도 땅을 영국이 직접 지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영국명 인도 제국이다. 그래서 인도의 황제를 영국의 여왕이 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당시 국기예요. 뭐 우리가 딱 봐도 알다시피 뭔가 영국 빌빵 나죠? 영국의 식민지 진짜 본격적인 식민 지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에 이 식민지배에 대항했던 인도인들의 단체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도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포의 항쟁 이후에 인도에서도 지식인이나 자본가 같은 것들이 슬슬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잘 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도 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멀스멀 영국에 반대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게 됩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국인 입장에서. 나가야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들 좀 약간 영국에 반대하려고 하는 지식이나 자본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 꼬시고 인도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야 너네 한번 너희 인도인들만의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지 않을래?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인도 국민회의의 결성을 오히려 영국이 지원해 줘요. 네. 그건 왜 그랬냐? 이 인도 국민회의를 지원해 줌으로써 영국 편으로 꼬시려고 했던 거예요. 인도 국민회의는 초기에는 어떤 스탠스였냐? 영국으로부터 바로 독립해야 됩니다. 영국과 싸웁시다. 이게 아니라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는 방향 쪽으로 갔어요. 영국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당장. 오히려 영국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 와중에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영국이랑 좀 이렇게 거래를 함으로써 인도인들한테 되게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지 무작정 영국을 반대하는 거는 오히려 인도에 안 좋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영국의 지배를 인정하고 타협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던 단체가 인도 국민회의예요. 영국의 작전이 먹혀 들어간 거죠.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인도 국민회의 굉장히 큰 단체고요. 인도의 민족운동을 이끈 단체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듣겠지만 이름 들어봤을 간디 아저씨 있죠? 간디도 인도 국민회의 소속이었습니다. 이 인도 국민회의가 그러면은 언제 성격이 바뀌게 되냐? 이들이 성격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인도 국민회의가 본격적으로 이 영국에 반대하게 되는 움직임을 펼치게 됩니다. 자, 벵골 분할령은 뭐냐? 영국이 이 벵골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분할해서 통치하냐? 거기 너기는 인구 밀도가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다스리기가 너무 복잡해. 우리가 이 지역을 깔끔하게 반으로 쪼갤게. 반으로 쪼갠 다음에 서쪽에는 힌두교 몰려 살아라, 동쪽에는 이슬람교 몰려 살아라 라고 하면 우리가 너희들 다스리기 편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벵골 분할령입니다. 선생님 듣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하지만 이 벵골 분할령엔 단순히 통치의 편의성이나 통치의 효율만이 이유는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 이 벵골 지역은 우리가 아까 플라시 전투 얘기할 때도 봤다시피 영국이 굉장히 일찍부터 진출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영국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벵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벵골 지역을 종교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누어서 그 전까지는 두 개, 힌두교와 이슬람교라고 하는 양대 종교가 서로 섞여 삶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공통의 적이 보이는 거예요. 영국. 그런데 얘네들을 종교에 따라서 싹 분리해버리면은 그 사이에서 영국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종교 대립을 부추길 수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영국의 그런 존재감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뭐다? 민족의 종교에 따른 분열을 영국이 유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인도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령을 보면서 야 이거 영국은 정말 이 우리 인도를 분열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나쁜 녀석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가 여러 가지 반영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4가지 정도를 들고 있어요. 첫째, 영국 상품 운동 불매하자. 둘째, 국산품 애용하자. 인도말로는 스와데시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권을 획득하자. 스와라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 민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자. 민족교육 이런 4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국민회의의 이런 반영운동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미리 알고 있겠지만 인도가 바로 독립을 하지 못해요, 사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는 우리가 한참 기다려서 2차 세계대전 뒤가 되어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당장 독립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도 사람들이 인도의 민족을 위해서 영국과 싸우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식민지를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인도의 식민지. 인도를 식민지배한 나라 어디다? 영국이다. 인도 옆에는 인도 위쪽에 뭐가 있어요? 차이나가 있죠? 인도와 차이나 사이에 있는 쭉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를 뭐라 그러냐?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이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의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는 이 지역을 누가 지배한다? 프랑스가 지배를 합니다. 이 아래 넓은 인도네시아는 누가 지배한다? 네덜란드가 지배를 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에스파냐가 지배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이 지배해요. 두 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여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도 조금 볼게요. 동남아시아에는 일단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태국 같은 경우에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아까 여기 미얀마지요. 인도랑 미얀마 붙어 있어요. 여기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고 여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약간 끼인 곳이기 때문에 둘 다 노리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노렸다면은 서로 막 영국이랑 프랑스가 옛날 플라시 전투처럼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태국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태국의 왕이었던 라마 5세라고 하는 인물이 서양을 본땄던 적극적인 개혁을 실시하면서 동남아에서 나름대로의 파워를 가지고서 이제 독립을 유지했던 것이 태국 되겠고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판보이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트남 유신회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었고요. 프랑스랑 싸워서 독립하고자 추구를 했습니다. 이폰 군주제 같은 우리가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당시에 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일본을 본받기 위해서 일본의 청년들을 유학 보내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실시하기로 했던 인물이 판보이 조우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호세 리살이라고 하는 인물이 유명합니다. 필리핀 민족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성했고요. 에스파냐를 상대로 열심히 민족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에스파냐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 이후에도 필리핀은 바로 독립하지 못하고 미국에게 식민지배권이 또 넘어가게 돼서 미국의 식민지배를 또 받기도 해요. 우리가 필리핀 가가지고 막 영어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미국의 식민지배 받았기 때문에 필리핀 영어를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이런 식으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인도의 반영운동. 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함으로써 인도에 문제가 생겼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쌓여서 세포의 항쟁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의 항쟁 이후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본격적으로 식민지배했을 때 반영운동에 앞장섰던 단체가 바로 인도국민회의입니다. 초기에는 영국이 협조적이었지만 벤골 분할령 이후에는 반영운동에 앞장섰다. 반영운동에는 이런 네 가지 항목들이 있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도 열심히 민족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